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태안과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4일 양성 판정을 받은 태안 지역의 확진자는 모두 4명입니다. 태안 29번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고 태안 30번과 31번은 수원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태안 32번은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산에서도 5일 확진자 2명이 추가됐는데요. 서산 145번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30대이고 서산 146번은 예천동에 거주하는 20대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 오전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27명입니다.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해당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은 4일 기준 충남 5곳을 포함해 모두 43곳으로 늘었습니다. 중수본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 반경 3km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했습니다.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선 30일 이동 제한 조치와 AI 일제 검사가 시행됩니다. 또 천안 지역 모든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이동을 제한했는데요. 중수본은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수칙을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천안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해당 농장에 대해 예찰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은 유경오리 14,000마리를 사육해 왔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 함께 보시죠. 충남교육청 주관 2021학년도 중등 임용고시 2차 시험을 앞두고 체육 과목 수영 실기 시험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당초 공고대로 수영 실기 시험을 실시한다는 입장인데요.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일 충남체육고등학교에서 체육 과목 1차 시험 합격자 46명을 대상으로 육상과 수영, 체조,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의 실기시험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응시생들은 타 지역에서 수영장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만큼 수영 실기시험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김모 씨는 수영장 특성상 마스크 착용은 물론 거리 두기도 어렵고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해도 집단 감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습 때문에 수영장에 가고는 있지만 감염 우려에 불안감이 크다며 충남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로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만약 2.5단계로 격상되면 연습도 할 여건이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한 수영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4일 현재까지 2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경기교육청은 수영 실기 시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체육 임용고시 실기시험 수영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영을 몇 년간 준비한 수험생도 있기 때문에 과목 하나를 없애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수영이 다른 종목에 비해 감염이 높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지 않냐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당진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례집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당진시 노윤희 행복키움 지원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사회복지과 행복키움 지원팀장 노윤희입니다.
네, 먼저 당진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사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당진시에서는 함께 만드는 시민 행복이라는 비전으로 사람 중심 시민 행복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은 복지 사례 관리로 꽃피우다라는 복사꽃 네트워크 사업인데요. 복사꽃 네트워크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지역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사회복지관 등 사례 관리를 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누락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례관리 업무가 갈수록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무였는데요. 이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당진시에서도 통합사례관리, 의료사례관리, 아동사례관리 등 각각의 전문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에서도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관리 업무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보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는 일이 중복이 되기도 하고 누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당진시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월 2회 이상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요. 2020년에는 당진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서 5월에 서면 협약식을 시작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무를 대면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례관리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공동체 활동, 힐링 교육, 업무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형 민관협력 사례회의를 개최하여서 총 35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원과 관련한 동료 코칭을 했습니다. 이로써 복사꽃 네트워크는 당진시 민관 사례관리 협업 네트워크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사례집도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례집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긴 건가요? 네, 최근 복사꽃 네트워크에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간기관의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수록하였는데요. 사례관리 업무가 담당자의 숙련도와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공유와 매뉴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복지 사각지대라는 거는 이제 발굴을 하고 또 늦지 않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이나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진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허브화를 위해서 2020년 전체 읍면동에 간호직과 사회복지 공무원을 배치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진경찰서와 당진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당진시 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민간기관과 민간기업과도 함께 협력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진시는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분야 경진대회에서 6개 시군구에 수여한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생계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서 알려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노윤희 행복키움지원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충남도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 가운데 2만 1,000명의 아동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안과 밖, 도심과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해 2023년까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16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오후 7시까지 돌봄 교실을 연장하는 학교에 교실당 최대 월 1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돌봄 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가칭 충남형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수에 비친 설경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산 운산면에 있는 용비지인데요. 최근 눈이 내렸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어 충남에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당진시 첫 개방형 면장인 최기환 신평면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평면은 지난해 충남도의 지방자치 선도 모델인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역으로 최 면장은 면접과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선출됐습니다. 최 면장은 취임 소감으로 살고 싶은 신평, 살맛 나는 신평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29일까지 대학생 군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군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선발된 대학생 25명은 군청과 각 읍면에 배치돼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사업장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서해상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7일까지 3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20cm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절기상 소환을 지나며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낮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6일과 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추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2도 안팎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7일부터는 더욱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최저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랭 질환 예방 등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추위는 8일 정점을 이루면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6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져 최대 초속 13m까지 강풍이 불겠습니다. 파고도 최고 3.5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선박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충남도가 경북 상주시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관련 모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관련자는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